노후 준비 미루면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간이 있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준비의 어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만약 지금 당장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은커녕 매달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며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엔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늦게 시작할수록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돈을 모아야 하는 시간은 점점 줄고 반대로 필요해지는 돈은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30대 초반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처음엔 월급이 적어서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지금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 역시 신혼 때는 사골세 방에서 시작했어요. 특별히 부모님께 큰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건강한 몸과 정신만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당시엔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저와 아내가 10년간 근검절약하면서 노력하니 작은 빌라를 사고 나중에는 소형 승용차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히 저축하고 필요 없는 낭비를 줄이면서도 텐트 치고 캠핑을 즐기는 등 소소한 행복을 찾았어요. 결국 30년의 노력 끝에 지금은 빚 없이 아파트에서 살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한 덕분에 지금은 크게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생활비는 절약하는 편이지만 낭비는 하지 않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하고자 해요. 이 사례들을 통해 30대 초반부터 준비하는 게 왜 중요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 작은 저축의 큰 힘. 저희 한 친구는 30대 초반에 결혼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적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월급은 늘 빠듯하고 여유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매달 빠짐없이 10만 원씩 저축을 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10년이 흘렀을 때 그 친구는 무려 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지만 꾸준한 저축의 힘이 이렇게 컸던 겁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니 이자까지 합쳐 꽤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죠. 이 돈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지금은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더라도 꾸준한 저축은 노후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직장 생활 중 투자로 노후 대비. 또 다른 친구는 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30대 초반부터 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남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며 투자를 할 때 소액이지만 안정적인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고 느리게만 느껴졌던 수익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 효과가 생기면서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에도 배당금으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게 되었죠. 이렇게 꾸준한 투자와 저축은 단순한 월급 생활을 넘어서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소비 습관의 변화가 주는 결과. 마지막으로 한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부는 결혼 초기에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소비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죠. 그들은 매달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먼저 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되었고 생활비 역시 점차 줄여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빚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꾸준히 실천해온 저축과 절약이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30대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하는 이유.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노후 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하느냐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30년 후에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여유가 없어서 준비를 못한다는 건 사실 핑계일 뿐입니다. 저는 30년간 꾸준히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지금의 안정된 생활을 이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3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축과 투자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30년 후에는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면서도 마음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30대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노후 대비라는 말 참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대나 30대, 한창 일할 나이에 노후 준비라는 단어는 아직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죠. 젊을 때는 노후보다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싶고 월급도 적으니 저축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과 투자는 나중에가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 나간다면 30년 후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을 안정된 노후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은 30대 초반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월급이 많고 적고는 그리 큰 상관이 없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저축을 못한다는 건 사실 핑계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월급이 너무 적어서 저축을 할 수 없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저축은 수입의 크기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먼저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할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그 후에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수입이 적더라도 얼마든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저도 신혼 초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없었고 그저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시작했죠. 당시 월급은 적었지만 저와 아내는 저축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활했습니다. 처음엔 사골세방에서 살며 작은 월급으로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나니 작은 빌라를 마련했고 이후에는 소형 승용차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검소한 삶을 이어왔고 그 덕분에 지금은 중소도시의 아파트에서 빚 없이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례 1. 작은 저축이 큰 자산이 된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0만 원, 솔직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꾸준함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10만 원씩 저축해 나갔죠. 그렇게 10년이 지나니 어느덧 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때쯤 친구는 이 돈이 꽤 크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20년이 지나고 나니 이자는 물론 투자로 얻은 수익까지 더해져 노후 자금으로 충분한 금액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한다면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친구는 현재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매달 작은 금액으로 시작한 저축이 얼마나 큰 자산이 되었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례 2. 투자와 저축을 병행한 결과. 다른 친구는 저와 비슷한 월급쟁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축만이 아니라 투자를 병행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도 무리하지 않고 배당주 같은 안전한 종목에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친구는 조급하게 투자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갔죠. 처음에는 소소한 수익에 그쳤지만 시간이 지나며 복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배당금으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월급에 의존하지 않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은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 역시 저축만큼이나
중요한 노후 준비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례 3. 소비 습관의 변화가 가져온 결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분은 처음부터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혼 후 곧바로 소비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방식으로 생활 패턴을 바꾼 것이죠. 이 부분은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를 점점 줄여 나가며 불필요한 지출을 없앴습니다. 그들은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검소한 삶을 살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니 그들 역시 빚없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죠. 이렇게 소비 습관의 작은 변화가 그들의 노후를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30대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위에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노후 대비는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축과 투자를 미루다 보면 그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먼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할 금액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30년간 꾸준히 저축하며 지금의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결실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저축과 투자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를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저축은 나중에 시작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특히 노후 대비는 시간의 힘을 빌려야 하므로 빨리 시작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먼저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30년 후에는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30대라면 지금 당장 작은 금액부터 저축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자산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투자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면 노후 자산을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시작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월급의 작은 부분이라도 저축을 시작하고 투자도 함께 병행한다면 30년 후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준비를 시작하고 그 준비를 얼마나 꾸준히 이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30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절약하며 살았고 지금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